연애운을 보신다고요? 왼손으로 5장을 뽑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본인이 이제 거절하는 나예요.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동화 쓰는 작가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 미술 심리의 연장에 있다고 들었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진 이 그림을 보고 내담자가 평상시에는 이야기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타로 카드입니다. 중세시대 때 마르세유 타로 카드라고 있었고요. 그 큰 틀은 지금도 변형이 없습니다. 거의 변형이 없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변형된 것이 이제 트럼프 카드고요. 100여 년 전에 웨이트 스미스라는 백작이 파멜라라는 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그려진 게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타로 카드 덱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수비학에서 소울 카드, 이제 사람의 타고난 역할을 상징을 나타내 주고요. 질문이 연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다시 재물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프레드는 나를 상징하는 위치, 과거를 상징하는 위치, 심리를 상징하는 위치, 그다음에 미래를 상징하고 조언을 상징하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어느 카드가 어느 자리에 놓여졌고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와 수어가 정해집니다. 타로 카드와 별자리 자료들은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헐리우드 극작가분들, 넷플릭스 극작가분들이 캐릭터를 처음 구성할 때 별자리를 활용하시고요. 또 이야기를 풀어갈 때 타로 카드를 활용을 해서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그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질문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면 카드도 이게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자기를 좀 더 오픈할수록 좀 더 좋은 상담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 타로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전문적인 부분, 뭐 궁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날짜를 정한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만은 이제 가까운 미래를 혼자 성찰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로 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걸 암기 과목 형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펼쳐놓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때는 막히시거든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험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적절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게 다 활용이 되죠. 그 접근 방식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성찰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인터넷 강좌나 유명하신 곳을 찾아가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고, 그 통찰력이나 직관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장으로 운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장으로, 이렇게 3장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이것은 너, 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고요.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서 이것이 변주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1:1 상담이 아닌 거는 나 자신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공부를 하셔서 스스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점을 너무 자주 보는 거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일생에 2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할 때, 그리고 자기 운이 바뀔 때. 초창기 때는 왕이나 그런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그런 수명을 점치기 위해서 데이터가, 통계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오늘날 점성술이나 아니면 이제 타로 카드 리딩에 이제 이르게 된 건데요. 중세 시대 때 그 점성술사는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이 이제 그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아,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냥 1초, 수초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지 그런 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성찰을 하라고 만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뭐 이윤 추구나 뭐 오로지 점을 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구들이 아니거든요. 이 타로 카드나 아니면 별점 뭐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적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그 배제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예. 왜냐하면 10,000원짜리 부적이나 100만 원짜리 부적이나 그거는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하지 말자 하고 이제 다짐하는 용도이지 카드 뒤집는 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질문에는 낙장불입입니다.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 낭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나 잘 보시는 분을 찾아가서 그냥 한 번 보시는 게 충분합니다. 타로 카드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없는 내용도 그 내담자가 볼 수 있고요. 같은 카드라고 해도 질문이 재물이냐, 연애냐, 뭐 이사냐, 이직이냐에 따라서 그 비유와 상징이 또 바뀌고요. 카드가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과거냐, 심리냐, 미래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부부는 지금 집권하신 분의 운을 보고 그게 영향이 가장 크고요. 미국 대선이 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미쳐질 영향을 보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 관련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